안녕하세요. 프랑스 명시해설 책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 얼마 전에, 그, 두부의, 이번 파의 du mouvement et de l'immobilité de 두부, 요거의 첫 번째 부분을 포스팅했는데, 그리고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두 번째 파트, 지난번에는 1년에서 3년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은 4년에서 6년, 그 세 개의 연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지난번에는 두부의 운동과 부동성 이렇게 했는데, 에, 좀 번역을 조금 바꿨는데, 이것은 에, 지금부터 하는 이 번역과 해설은 전적으로 그 AI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내가 암만 애를 써서 잘 만들어 봐도 AI 하는 것만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가 들었고, 차라리 AI의 그런 번역과 해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제 2편부터는 그 AI의 번역과 해설을 그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AI가 참 무섭긴 무섭네요. 뭐 그래서 이제 퍼플렉시티하고 딥시크, 제미나이 주로 이 세 개를 참조했는데, 프랑스어 번역과 해설에 있어서는 제미나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요 시는 제미나이 거를 그대로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도대체 AI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회의도 들지만, 어쨌거나 좀 좋은 번역과 해설을 통해서 훌륭한 시를 한번 본다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두부의 움직임과 정지, du mouvement et de l'immobilité, 여기 악성 테크가 있어야 되죠. 모빌리테 de 두부, 테아트르, 연극편, 극장편. 요 시가 5파트로 돼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섹션이 테아트르입니다. 그래서 연극 혹은 극장 이렇게 번역하는데, 연극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연, 5연, 6연 요 세 개연은 두부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생과 사의 경계, 존재와 부재의 역설, 그리고 현존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합니다.
그 사연은 두부의 존재가 매 순간 태어나고 죽어가는 순환 속에 있음을 보여주며 죽음 너머의 빛을 암시합니다. 그 다음에 오연은 인간 인식의 한계와 피상적인 것을 벗겨냈을 때 드러나는 죽음의 왕국의 불꽃이라는 본질적인 실제를 다룹니다. 6년은 두부의 죽음이 완전한 소멸의 과정을 거쳐 다른 강변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죽음 속에서도 어떤 형태의 수용과 안식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모누푸아는 이러한 강렬한 이미지와 은연을 통해 죽음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고 변형되는 심오한 과정임을 보여주며 그 비극성 속에서도 어떤 위안과 진실을 찾아내려는 시적 노력을 펼친다. 자, 이것이 이제 4연부터 6년까지 그 개요고 그러면 시를 보겠습니다. 자, 사연 우선 번역문을 한번 읽죠. 나는 깨어난다. 비가 온다. 바람이 너를 뚫고 들어온다. 두부요. 내 곁에서 잠든 송진향 나는 황무지요. 나는 테라스 위에 죽음이 구멍 속에 있다. 커다란 나뭇잎 개들이 떨고 있다. 내가 문 위로 문득 들어올리는 팔이 시대를 넘어 나를 비춘다. 불꽃 마을이여. 매 순간 나는 내가 태어나는 것을 본다. 두부요. 매 순간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원문을 보겠습니다. Je me réveille, il pleut. 나는 깨어난다. il pleut. 비가 온다. 해설을 같이 보는 게 좋으려나? 조금만 더 봅시다. Le vent te pénètre tout vous. Longue résineuse endormie près de moi. 바람이 너를 빼네트르 꿰뚫는다. 너를 뚫고 들어온다. 이렇게 번역했고, 두부요. Longue résineuse endormie. résineus는 뭐 그 나무의 진을 말하는데, 그래서 송진향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롱드는 황무지를 말하는데, 황무지, résineuse, 그 송진향 나는 황무지요. 그 두부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지금 두부의 죽음, 죽어가는 두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앙도르미 프레드마, 내 곁에서 잠들어 있는, 내 곁에서 잠든 송진향 나는 황무지요. 우선 여기까지만 좀 보면은, 자, 이 시는 화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죽음과 생명의 순환을 강렬한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나는 깨어난다. 비가 온다. 바람이 너를 뚫고 들어온다. 두부요. 내 곁에서 잠든 송진향 나는 황무지요. 나는 깨어난다. 비가 온다. 일상적인 순간이지만 비는 침울한 정화 혹은 존재론적 침투를 암시한다. 지금 화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데, 바람이 너를 뚫고 들어온다. 두부요.
내 곁에서 잠든 송진향 나는 황무지요. 두부는 여기서는 죽은 연인의 이름인 동시에 송진향 나는 황무지라는 자연의 이미지와 결합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죽는다는 것이 어떤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그 황무지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두부가 그 자연과 그 결합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람이 황무지를 뚫고 들어오는 것은 죽음이 혹은 어떤 초월적인 힘이 두부의 존재, 즉 자연의 일부인 두부를 침투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미 두부는 죽어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이죠. 내 곁에서 잠든 이 말은 두부가 죽었음에도 화자 의식 속에 여전히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냥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는 거죠. 죽었어도 여전히 의식 속에 여전히 두부는 존재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 Je me réveille, il pleut. 나는 깨어난다, 비가 온다. Le vent te pénètre. 바람이 너를 뚫고 들어온다. 두부. L'onde résineuse endormie près de moi. 내 곁에서 잠든 송진향 나는 황무지요. 그 다음에 Je suis sur une terrasse dans un trou de la mort. 나는 테라스 위에 있다. dans un trou de la mort. 죽음의 구멍 속에. 자, 앞에 1년에서는 이제 두부가 테라스 위에서 달려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테라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위에 dans un trou de la mort. 죽음의 구멍 속에. 자, 이 말은 나는 테라스 위에 죽음의 구멍 속에 있다. 테라스 위에 죽음의 구멍 속에 라는 말은 화자가 위치한 공간은 안정적인 테라스이면서 동시에 죽음의 구멍이라는 역설적인 이미지다. 자, 이 테라스가 갖는 그 양면성, 이 테라스는 집 안에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집 밖에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의 그 경계에 놓여 있는 위치죠. 이는 화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음을 나타내며, 이 테라스라는 그 상징이 그렇습니다. 죽음이 언제나 삶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언제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 다음에 Je suis sur une terrasse dans un trou de la mort. Des grands champs de feuillage tremblent. feuillage는 나뭇잎인데, 직역을 하면 나뭇잎에 커다란 개, 커다란 나뭇잎 개들이 트럼블 떨고 있다. 자, 요 말은 커다란 나뭇잎 개들이 떨고 있다. 개는
지하세계와 아, 지하세계나 죽음과 관련될 수 있는 동물이며, 그 신화적으로 이제 그 지하세계를 지키는 그 개, 거기에 이제 개가 지키고 있는 그런 신화적인 내용들이 있죠. 나뭇잎과 결합되어 자연의 순환, 이 비치는 자연의 순환과 죽음의 이미지를 동시에 구현한다. 떨고 있다는 것은 불안감, 춥고 비극적인 분위기를 더해준다. 다시 돌아와서 Je suis sur une terrasse dans un trou de la mort. De grands chiens de feuillage tremblent. Le bras que tu soulèves soudain sur une porte m'illumine à travers les âges. 여기까지 보면은 내가 술라이브 들어올리다, 내가 들어올린 팔, 수댕 갑자기 쓰고 있는 포트 문에서, 그래서 내가 문 위로 문득 들어올리는 팔이 밀루민의 나를 비춰준다. à travers les âges, les âges, 어떤 그 세월, 그 세월을 가로질러서, 여기서는 시대를 넘어 이렇게 했군요. 시대를 넘어 나를 비춘다. 이 말은 해설을 보면은 내가 문 위로 문득 들어올리는 팔이, 이 말은 죽은 두부의 팔이라는 구체적인 신체 부분이 문 위로 나타난다. 문은 경계, 통로를 의미하며 팔은 죽음을 넘어선 움직임, 즉 현재의 순간을 암시한다. 이 순간은 문득 일어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시대를 넘어 나를 비춘다. 이 말은 두부의 죽은 존재가 화자에게 초월적인 빛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드러나는 어떤 진리나 깨달음의 빛이다. 자,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보너푸아가 얘기하는 그런 현전, 어떤 현전의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그 다음에 Le bras que tu soulèves soudain sur une porte, 내가 문 위로 문득 들어올리는 팔이 m'illumine à travers les âges, 시대를 넘어 나를 비춘다. Village de Brest, à chaque instant, je te vois naître d'où. 브레이스는 뭐 인건불, 숯불 이런 그런 걸 말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나? 그냥 불꽃 마을이요 이렇게 했군요. 불꽃 마을이요. Village de Brest. À chaque instant, 매 순간, je te vois naître. 나는 당신이 태어나는 것을 본다. 또 à chaque instant, mourir. 또 매 순간 내가 죽는 것을 나는 본다. 매 순간 나는 내가 태어나는 것을 본다. 두부요. 또 매 순간 죽어가는 것을 본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매 순간 태어나고 매 순간 죽는다. 이거는 굉장히 어떤
그 불교의 어떤 공사상 을 연상케 하는데 그 보누포아의 시는 굉장히 그 불교 사상과 특히 불교의 공사상 어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어떤 것에 그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연기에 의해서 끊임없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죽는 그러한 모습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불교의 공사상을 연상케 하는 그런 대목이네요. 여기 뭐라고 해설했나? 내가 문 위로 문득 들어올리는 팔이, 이 말은 죽은 두 배의 팔이라는 구체적인 신체 부분이 문 위로 나타난다. 문은 경계, 통로를 의미하며 팔은 죽음을 넘어선 움직임, 즉 현존의 순간을 암시한다. 이 순간은 문득 일어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시대를 넘어 나를 비춘다. 두 배의 죽은 존재가 화자에게 초월적인 빛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드러나는 어떤 진리나 깨달음의 빛이다. 불꽃 마을이여, 매 순간 나는 내가 태어나는 것을 본다. 두부여, 매 순간 죽어가는 것을. 불꽃 마을은 살아있는 동시에 소멸하는 역설적인 이미지를 통해 두부의 존재를 압축한다. 매 순간 태어나고 매 순간 죽어간다는 것은 생성과 소멸의 끊임없는 순환, 즉 불교의 무상과 유사한 존재의 본질을 나타낸다. 두부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생성과 소멸의 과정 그 자체로 현존한다. 이는 보누파가 추구하는 현존의 한 형태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사연이 전개가 됐고, 그 다음에 오연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번역문을 한번 읽죠. 들어 올려지는 팔과 돌려지는 팔은 우리의 무거운 머리들에게만 같은 순간일 뿐, 그러나 이 푸른 풀과 진흙의 천들을 걷어내면 죽음의 왕부에 불꽃 하나만 남는다. 큰 바람이 뚫고 들어와 비 머리들을 밀고 가는 텅 빈 다리는 이 왕국의 문턱에서만 너희를 비출 것이다. 두부의 몸짓들이여, 이미 더 느려지고 검게 변한 몸짓들이여. 자, 원문 보겠습니다. Le bras que l'on soulève et le bras que l'on tourne ne sont dans le même instant que pour nos lourdes têtes. 보누포아의 시의 통사는 뭐 그렇게 난해하지는 않습니다. Le bras que l'on soulève. 그래서 우리가 들어 올리는 그 팔, 들어 올려지는 팔과 le bras que l'on tourne, tourne, 돌리다. 또 돌려지는 팔은 여기까지 주어고,
이제 부하가 두 번 나왔으니까 이제 복수가 됐죠. Ne sont dans le même instant. 같은 순간. même instant. 그 다음에, 그, 이거 이제 느끄 구문이 되겠죠. 느끄. 다만, 부흐노 룩스 데트. 다만, 우리의 무거운, 머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 올려지는 팔과 돌려지는 팔은 우리의 무거운 머리들에게만 같은 순간일 뿐. 그것도 참, 하여튼, 내용이 어려워요. 내용이, 이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렇죠. 자, 이 해설을 좀 봅시다. 이렇게 오연은 이 시는 인간의 인식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며 죽음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존재의 본질적인 모습을 탐구하고 있다. 들어 올려지는 팔과 돌려지는 팔은 우리의 무거운 머리들에게만 같은 순간일 뿐. 들어 올려지는 팔과 돌려지는 팔의 움직임은 사연에서처럼 두부의 몸짓과 연결된다. 이는 삶의 다양한 행위들을 상징할 수 있다. 우리의 무거운 머리들에게만 같은 순간일 뿐. 무거운 머리는 인간의 육체적이고 개념적인 사고에 갇힌 상태를 비유한다. 인간의 인식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같은 순간으로 착각하거나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에 있음을 지적한다. 현상에 갇힌 인간의 지각 능력을 넘어서는 진실이 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해설을 봐도 이것이 그 의미가 명확하게 이렇게 와닿지 않죠. 무거운 머리는 인간의 육체적이고 개념적인 사고에 갇힌 상태를 비유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무거운 거죠. 인간의 인식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같은 순간으로 착각하거나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현상에 갇힌 인간의 지각 능력을 넘어서는 진실이 있음을 암시한다. 뭐 이런 것도 상당히 그 불교적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le bras que l'on soulève et le bras que l'on tourne ne sont dans le même instant que pour nos lourdes têtes. 들어 올려지는 팔과 돌려지는 팔은 우리의 무거운 머리들에게만 같은 순간일 뿐. Mais rejeter ces draps de verdure et de boue, il ne reste qu'un feu et de royaume de mort. 호슈 때는 이제 내버리는 거죠. 내던지는 거죠. 호슈 때. ces draps de verdure. 드라는 어떤 천, 이불 이런 걸 말하는데 verdure 어떤 푸름, 초원, 풀,
때 부, 진흙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백두익을 푸른 풀이라고 했네요. 푸른 풀과 그 진흙의 그 천을 걷어내면, 아, 여기서 그 푸른 풀과 진흙은 아마도 그 인간의 육체를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죠. 그러면은 아, 그 죽은 다음에 그 어떤 물질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 걷어내면은 il ne reste qu'un feu de royaume. 다만 하나의 불꽃이 남는다. feu de royaume, 왕국의 불꽃. 어떤 왕국? du mort. 그 죽음의 왕국, 죽음의 왕국에 하나의 불꽃이 남는다. 그러나 이 푸른 풀과 진흙의 천들을 걷어내면 죽음의 왕국에 불꽃 하나만 남는다. 이것도 줄을 잠깐 보고 갈까요? 죽음의 왕국에 불꽃 하나만 남는다. 피상적인 것들을 걷어내면 결국 남는 것은 죽음의 왕국의 불꽃이라는 근원적인 실제. 이 불꽃은 소멸에 힘이면서 동시에 어떤 본질적인 에너지, 즉 현존의 다른 형태일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 방식의 시작임을 암시하고 있다. Mais rejeter cette grande verdure et debout, 이 푸른 풀과 진흙의 천들을 걷어내면은 il ne reste qu'un feu de royaume de mort. 죽음의 왕국의 불꽃 하나만 남는다. Mais la jambe des meublés où le grand vent pénètre, poussant devant lui des têtes de pluie, nous éclairera qu'au seuil de ce royaume, juste de double, juste déjà plus long, juste noir. La jambe des meubles. des meubles는 메블르가 어떤 가구죠. 그래서 가구를 다 벗겨낸 거니까 여기서는 텅 빈 다리라고 이렇게 번역했네요. 그러니까 텅 빈 다리.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뭐 다리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다리. 마치 그 저코메티의 그 조각의 그런 앙상한 그런 다리 이런 것을 연상하면 될까 모르겠네요. ou le grand vent pénètre. 그 거대한 바람이 뚫고 지나간다. poussant devant lui les têtes de pluie. pousser, 밀어내다. devant lui, 앞으로. des têtes de pluie. 비의 머리들. 비의 머리들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거대한 바람이 뚫고 지나간다. 뭐 그런 의미 될 텐데 뭐라 그랬나? 큰 바람이 뚫고 들어와 비의 머리들을 밀고 가는 텅 빈 다리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죠. 다음과 같은 그런 다리는
La jambe ne vous éclairera.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또 느끄네요. 오세이어 드스화염. 세이어는 그 문턱, 문지방. 세이어 드스화염. 이 왕국의 문턱에서만 너희를 비출 것이다. 자, 이 말을 어떻게 풀이했나 좀 봅시다. 그래서 바람이 뚫고 들어와 비에 머리들을 밀고 가는 텅 빈 달, 텅 빈 달. 각오가 없는 이라는 뜻으로 속이 비어 있거나 생명력을 잃은 혹은 육신에서 벗어난 상태를 암시한다. 여기에 큰 바람을 뚫고 들어와 비의 머리들을 밀고 가는 이미지는 생명력의 소멸과 자연의 무자비한 힘, 그리고 죽은 존재를 감싸는 비극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비의 머리들을 밀고 들어가는, 뭐 이것도 여기서 비의 머리가 뭐를 상징하는 것 같은가 이런 걸 다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하다 보면 한이 없죠. 한이 없는데 그냥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을 그 분명한 의미로다가 투명하게 이렇게 의미를 연결시켜서 풀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이 보누포아가 한때는 그 초현실주의 운동을 했던 걸 감안하면은 상당히 그 초현실적인 그런 요소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La jambe nous éclaira au seuil de soyam. 이 왕국의 문턱에서만 그대들 비칠 것이다. 여기도 잠깐 볼까요? 이 왕국의 문턱에서만 너희를 비칠 것이다. 두부의 몸빛들이요. 이 왕국은 죽음의 왕국이겠죠.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정한 빛 깨달음, 진실이 드러날 것임을 말한다. 삶의 영역에서는 온전히 파악할 수 없었던 진실이 죽음의 경계에서 비로소 밝혀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누푸아가 말하는 그 현존의 체험은 이런 그 경계선상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 존재와 부재의 그런 경계선상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삶의 영역에서 온전히 파악할 수 없었던 그런 진실은 이것이 이제 그 죽음의 경계에서 비로소 밝혀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Juste de douve, juste déjà plus long,
juste noir, just 몸짓, 두부의 몸짓, just déjà plus long, 이미 더욱 느려진 그런 몸짓, 이제 죽어가는 모습이겠죠. just noir. 또 그 검은 몸짓,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것 같네요. 뭐라고 했나? 이미 더 느려지고 검게 변한 몸짓이요. 두부의 몸짓은 점점 더 약해지고 느려지며 검게 변하는 죽음의 진행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두부가 죽음의 왕국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가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5연이 끝났고 그 다음에 6년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창백함이 너를 강타하는가? 지하강이여. 너 안에 어떤 동맥이 끊어져 내 추락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가? 내가 들어올리는 그 팔이 문득 열리고 불붙네. 너의 얼굴은 뒤로 물러나네. 어떤 자라나는 어둠이 내게서 너의 시선을 앗아가는가? 느린 그림자 절벽, 죽음의 경계여. 말 없는 팔들이 너를 맞이하네. 다른 강변의 나무들이여. 자, 원문 보겠습니다. Quel palais de frappe. 빨래 창백함. 어떤 창백함이 너를 강타하는가, 너를 때리는가. rivière souterraine. 지하의 강. souterraine. 또 quelle artère en toi se rompt. artère는 동맥이죠. 어떤 동맥. 내 안에 어떤 동맥이 끊어졌는가. Ou l'écho retentit de ta chute. 메아리, retentit, 울리다. de ta chute. chute는 추락이죠. 그러니까 내 추락에 그런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가. 어떤 창백함이 너를 강타하는가. 지하강이여. 내 안에 어떤 동맥이 끊어져 내 추락에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가. 일단 뭐 추락은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거겠죠. 자, 여기 해설을 좀 봅시다. 자, 이 6년은 두부의 죽음이 진행되는 순간을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한 이미지로 묘사하여 최종적인 소멸과 그 너머의 새로운 영역을 암시한다. 어떤 창백함이 너를 강타하는가? 지하강이여. 어떤 동맥이 내 안에서 끊어져 너의 추락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가? 이때 지하강, 두부는 이제 땅 아래로 흐르는 강으로 비유가 된다. 그래서 지하강이라는 것은 그 두부를 말하는 거겠죠. 이는 죽음의 세계로 깊이 침잠에 들어가는 두부의 존재를 상징하며 어둡고 은밀하며 영원히 흐르는 죽음의 영역을 나타낸다. 창백함, 동맥이 끊어져 추락의 메아리, 이런 이미지들은 죽음이 물리적이고 고통스러운 과정, 피를 잃어 창백해지고 생명의 근원인 동맥이 끊어지는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강렬하게 묘사한다. 추락의 메아리는 죽음의 충격과 그 여파를 공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원문 보겠습니다. Quel palais de frappe, la rivière souterraine.
어떤 정백함이 너를 강타하는가? 지하강이요. Quel artère en toi se rompt? 어떤 동맥이 끊어져? Où l'écho retentit de chute. 내 추락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가? 그 다음에 Ces bras que tu soulèves soudain s'ouvrent, s'enflamment. 내가 들어올린 그 팔들이, 그 팔이 수댕, 문득 열린다. 팔이 열린다. 그리고 s'enflamme, 불타오른다. 우선 요거만 좀 보면은 내가 들어올린 그 팔이 문득 열리고 불붙네. 그러니까 사연에서 나타났던 팔의 이미지가 다시 등장하는데 이제 그 팔은 열리고 불이 붙는다. 이는 소멸의 과정이 극에 달해 두배 육신이나 존재가 형체를 잃고 불꽃처럼 사라져가는 모습을 암시한다. 동시에 불붙는 것은 어떤 변화와 초월의 과정일 수 있다. 내가 들어올리는 그 팔이 문득 열리고 불이 붙는다. 이제 그 팔은 열리고 불 붙는다. 팔이 열린다. 이는 소멸의 과정이 극에 달해 두 배의 육신이나 존재가 형체를 잃고 불꽃처럼 사라져가는 모습을 암시한다.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ton visage recule. reculer, 뭐 뒤로 물러나다 이런 뜻이죠. 너의 얼굴이 뒤로 물러난다. Quelle brunille croissante m'arrache ton regard. 그러니까 브루니를 그냥 어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코아성, 점점 커지는 거죠. 어떤 자라나는 어둠이 마하시, 나로부터 빼앗아가다 또 거기야 그대의 시선을, 어떤 자라나는 어둠이 내게서 너의 시선을 앗아가는가. Long de falaise d'ombre. falaise d'ombre, 그림자 절벽, 혹은 어둠의 절벽, 느린 그림자 절벽, frontière de la mort, 죽음의 경계선, 죽음의 경계. 이것도 해설 좀 잠깐 보면은 너의 얼굴은 뒤로 물러나네. 어떤 자라나는 어둠이, 커지는 어둠이 내게서 너의 시선을 앗아가는가. 두부의 얼굴이 뒤로 물러나고 자라나는 어둠, 점점 더 깊어지는 어둠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녀의 시선을 앗아가는 것은 죽음이 점차 두부를 잠식하여 그녀의 존재가 화자의 시야에서 사라져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이는 현전이 부재로 전환되는 순간이다.
다음에 느린 그림자 절벽, 죽음의 경계요. 죽음의 과정을 느린 그림자 절벽에 비유한다. 절벽은 위험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을 나타내며 그림자는 존재가 희미해지는 것을, 느리는 죽음의 불가피하고 고통스러운 진행을 강조한다. 이는 두부가 완전히 죽음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경계임을 나타낸다. 다시 한번 보면은 ton visage recule, quelle bruine croissante m'arrache ton regard. 어떤 찬란한 어둠이 내게서 너의 시선을 빼앗아가는가. Longue falaise sombre, 느린 그림자 절벽, frontière de la mort, 죽음의 경계. 마지막, des bras muets à t'accueil, arbre d'une autre rive. 말 없는 팔들이 너를 맞이한다. arbre, 나무들, d'une autre rive, 또 다른 강변의 나무들. 자, 지금 또 다른 강변은 이제 어떤 죽음의 영역이겠죠. 죽음의 강변이죠. 지금 삶에서 죽음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팔이라고 그랬고, 이 팔이 이제 또 다른 강변에서 이제 나무가 되는 거죠. 말 없는 팔들이 너를 맞이하네. 다른 강변의 나무들이요. 자, 이것도 해설 잠깐 보면은, 말 없는 팔들, 죽음의 세계에 속한 존재의 팔입니다. 이들은 말없이 두부를 맞이합니다. 이는 죽음의 침묵과 그 세계의 신비로움을 강조한다. 다른 강변의 나무들이요. 자, 우리 요 다른 강변의 나무.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시를 한번 본 적이 있죠. 오자르프 시에서 나무들이 현존과 부재의 경계에 서 있는 매개자가 된다. 여기서는 죽음의 강 너머, 즉 죽음의 세계에 속한 다른 강변의 나무들이 등장해서 두부를 받아들인다. 이는 두부가 완전히 죽음의 세계로 넘어갔음을 확인시켜준다. 동시에 이 나무들은 죽음을 통해 얻어지는 평화로운 안식처를 상징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보면 거기 des bras muets à t'accueil. 말 없는 팔들이 죽음의 세계죠. 말 없는 팔들이 너를 환영해준다. arbre d'une autre rive, 또 다른 강변의 나무들이. 자, 이렇게 해서 6년이 끝나는데, 그래서 4, 5, 6년을 했는데, 여기 처음에 전체적인 개요를 얘기할 때 4년에서 6년 두부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생과 사의 경계, 존재와 부재의 역설, 그리고 현재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4년은 두부의 존재가 매 순간 태어나고 죽어가는 순환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죽음 너머의 빛을 암시한다. 5년은
에, 인간 인식의 한계와 피상적인 것을 벗어났을 때 드러나는 죽음의 왕국의 불꽃이라는 본질적인 실제를 다루고 있다. 6년은 두부의 죽음이 완전한 소멸의 과정을 거쳐 다른 강변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죽음 속에서도 어떤 형태의 수용과 안식이 있음을 암시한다. 보누포아는 이러한 강렬한 이미지와 은유를 통해 죽음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고 변형되는 심오한 과정임을 보여주며 그 비극성 속에서도 어떤 위안과 진실을 찾아내려는 시적 노력을 펼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4연부터 4, 5, 6년 세 개연을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두부의 운동과 부동성. 근데 여기서는 뭐 두부의 좀 다르게 번역을 했죠. 운동 뭐라고 넣겠더라? 두부의 움직임과 정지 이렇게 번역했죠. 뭐 거의 같은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포아의 Du Mouvement et de l'Immobilité de 두부의 테아트르 편의 두 번째 4연부터 6연까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